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알아볼 사건 파일은 미용 성형 피해 사건입니다. 얼굴 주름을 펴주고 납작한 이마나 턱, 코를 도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성형용 필러.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지만 잘못해서 혈관에 직접 들어가면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과 내일은 미용 성형, 특히 필러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 항상 깊이 연구하고 이 사건 성공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과 내일 이제 필러 시술과 관련된 피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필러 아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시술 이후에 이제 필러 시술한 다음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필러라는 건 약간 어떤 주사나 이런 형식으로 얼굴이나 미간이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주사를 많이 하죠. 네네. 주사를 해서 일종의 부피감을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종류의 물질입니다. 예. 오늘 그 필러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A씨 사건입니다. 50대 A씨는 네.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의원에 가서 눈 주변 및 사각턱의 보톡스 시술 그리고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해서 필러 1cc 주사를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톡스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필러 1cc를 코와 미간에 주사를 했는데요. 네네. 주사를 딱 하자마자 통증을 호소했고요. 혈압이 오르고 구토도 했습니다. 예. 의사가 급하게 필러 용해제를 투여했고 대학병원으로 바로 옮겼는데 거의 바로 왼쪽 눈이 실명되고 급성 뇌경색이 생겨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어증, 마비 이런 게 생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미성년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쌍꺼풀 수술과 코필러 주입술 실시하기로 하고 예. 보호자 동의를 받은 다음에 네. 코에 주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눈이 아프다고 호소를 했어요, 바로.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지를 못하고 다음날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예. 또 아프다고 해서 용해제를 또 투입을 했죠. 그때까지는 실명이 안 된 상태였나요? 네. 눈이 잘 보였고 통증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예. 용해제를 주사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을 갔어요. 예, 예. 갔는데 결과적으로 오른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 두 분 다 한쪽 눈이 예. 완전 실명, 한 분은 왼쪽이, 한 분은 오른쪽이 완전 실명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복구 불가능. 시신경이 이렇게 금방 실명 상태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신경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신경들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잖아요. 네네. 그런데 들어가는 혈관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경 같은 경우 예. 이 혈관 하나가 막히게 되면 신경이 바로 영향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서 바로 죽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망을 해서 그게 기능 자체를 영구적으로 훼손당하는 형태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동맥이라는 게 무슨 어떤 실제 무슨 파이프에서 뭘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뭘 헤집고 손으로 빼낼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용해제가 먹히지 않는 필러를 주사했거나 아니면 이미 용해제가 닿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신경이 죽는 거를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순식간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결국 두 사건 모두 이제 필러 시술 후에 완전 실명까지 이어졌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두 사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까? 예,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억 2,400만 원. 예. 두 번째 케이스는 4억 4천만 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많이 납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실명하셨는데 예.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큰 거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50대시고요. 예.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미성년자라는 점이 제일 큽니다.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개호비라 그래서요. 예, 예. 얼마나 돌보는 금액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시는 간병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는 돈. 이 돈의 일부를 이제 지급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걸 산정을 할 때 현재 나이가 50대인과 10대인 경우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일할 나이가 길고 짧고 그쵸. 이 문제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의료 사건들 보면 굉장히 심한 피해임에도 예. 60대, 70대에 이제 사고를 당하신 경우는 보상금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위자료 많습니다. 정도 인정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케이스별로 어떻게 이제 책임을 인정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필러에 의한 사고는 사실 매년 발생하고 있고 네. 심지어 뭐 전맹 사고 이런 경우도 항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케이스를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첫 번째는 뭐 아까처럼 이렇게 액수가 크게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예. 시술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사를 해서 캐뉼라라는 관을 삽입해서 이걸로 이제 킬러를 주사를 하는데요. 이 시술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찾아낸 거죠. 네네. 사실상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걸 알기도 힘들고, 예. 그리고 그거를 찾아내는 건 더 힘들고, 그렇겠죠. 뭐 또 이제 입증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첫 번째 케이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시술을 할 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예. 판결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네.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미용 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 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는 좀 말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막 긴급하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사실 뭐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시술과 관련해서는 신중성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네. 거군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부분을 법리적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을 했나요? 이 두 번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실을 찾질 못했습니다. 아, 의료 이 시술상의 과실은 네. 발견을 못했군요. 네, 발견을 못했습니다. 상식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떤 과실이 있어야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그렇죠. 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라고 그렇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청구 기각이 나올 법도 한데 예, 원래는 왜 그래요. 인정을 4억 4천만 원이라 인정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의사는 이 시술 전, 그리고 시술 중, 시술 네. 후 모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점들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네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네네.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면 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고통 이거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서 만약에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이 시술을 안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필러를 이 위험을 부담하고 시술을 꼭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뺏었다 이런 의미가 강하군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건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예.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포인트로는요, 이 필러의 성분인 히알루론산 물질은 미성년자에게 사용을 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부작용에 써 있었는데 네네. 그냥 미성년자가 사용을 한 거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되지 않은 약물들은 되게 많아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예,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연고제 이런 것도 한번 설명서를 보시면 임산부와 미성년자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막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임상실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특히 뭐 만 17세나 18세나 19세나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 이 경우는 미용시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성년자에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더 본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